재시급 면접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고 학생들이 서영고를 주저한 이유가 바로 안녕하세요. 막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2025학년도 대학교들의 이제 최종 어떤 그 입시 공고를 지금 계속 5월 달에 다 올렸죠. 근데 오늘은 이제 연세대를 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자,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연세대 정말 서영고 중에 모든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이번 연세대가 아주 좀 큰 변화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부장 추천형의 변화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연세대가 교과 전형에서 추천 인원이, 고등학교 추천 인원이 상위 5% 이내에서 2025학년도부터 최대 10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죠. 근데 이 점이 10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, 학생 수가 적은 데가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뭐 3학년 학생 합쳐가지고 뭐 60명 되는 그런 학교도 있고, 10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, 그 정도가 되는데, 여기에서 그 5%가 빠져버리고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? 지원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더구나가 2024학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41만 1,75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,48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봤을 때도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그다음 또한 연세대 교과 전형이 경쟁률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이 2025학년도부터 면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00%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만 선발했다는 점입니다.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,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내신이 정말 좋은 아이들, 막 1점대, 뭐 초반, 중반, 뭐 탑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연세대 학부장 추천형으로 받긴 받았지만 항상 그 학생들이 좌절시킨 것이 바로 재시급 면접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고 학생들이 소형고를 주저한 이유가 바로 재시급 면접이었는데 면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수능 최저로 선발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경쟁률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연세대 그 이제 학교장 추천형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학과에 따라 등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연고니까 1등급대가 되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중요할 겁니다. 지금 이제 올해가 정말 좀 변수가 좀 많이 있어요, 지금. 첫 번째로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들 많이 늘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대를 목적으로 해서는 재수생만 늘어난 건 아니에요.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재수를 준비한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벌써부터 지금 재수 준비하면서 수시 면접 준비하겠다는 재수생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가 역대급으로 적었어요. 고등학교 3학년들이.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3들이 역대로 너무 적다 보니까 변수가 좀 많았었어요. 좀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점에서 떨어진 학생도 있어. 근데 반면에 내신은 조금 부족한데 상교 잘 갖춰가지고 학교 안 가는 케이스는 이런 변수가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입점을 하고 다시 한번 재수 노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라인을 합격하겠다라고 그것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가 또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변수가 그냥 무전공 선발을 확대가 됐죠.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돼서 종종 그래 좋아. 우리가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진로 생기부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무전공 선발이 대부분 시균, 즉 교과로만 주로 선발하고 있는 물론 학종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 지금 교과로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추세가 대표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무전공이 지금 뭐 학종이 아니라 시균처럼 교과로 좀 선발하고 있는 그렇게 인원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변수가 있고,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연세대 교과 추천형이 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잖아요. 근데 필러 문항에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야. 지금 수능 출제에서 필러 문항에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여기서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변수도 있냐면 올해 가장 많이 모집 인원 확대가 늘어난 학과가 뭐죠? 바로
간호학과입니다. 무려 1,000명 정도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적지 않은 숫자에서도 분명히 이 변수들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세대를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실 필요가 있긴 있대.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의 등급대, 내신 등급대에 맞춰서 학과를 설정 먼저 잘 하시고, 왜 교과서는 100%니까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올인하는 방법, 좀 반드시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연세대에서 경쟁률을 상승한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리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변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다음 연세대 학종하며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 있죠. 일단 두 전형이 1단계에서 서류 판결을 3배, 그 국제형은 4배수로 이제 선발한 다음 면접 40%를 선발하고 또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1단계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연세대 서류 평가에서 요구하는 학업 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학업 역량에서는 뭘 평가하죠? 학업 성취도, 학업 태도, 그다음에 탐구력입니다. 일반적으로 연세대 학종을 지원하든 교과를 지원하든 간에 내신 탑으로 달린 1점대 아이들란 말이다요. 그러면 1점대 아이들은 내신 비슷비슷하던데 거기에서 항상 변수가 하는 것이 말해 탐구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탐구 역량을 어느 정도 좀 잘 보여줬는지 생기부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, 자, 두 번째 진로 역량을 평가하죠. 진로 역량 전공 관련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,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이 점도 전공과 관련 교과 성취도도 전부 다 내신은 다 좋은 아이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내신으로만 따지면 이것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. 선발할 수가 없어. 근데 뭐가 있다? 이것도 진로 역량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상당 변수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서영고라든지 연대 고대 같은 게 개척이라든지 연대녀 화로라든지 이제 국제형 보게 되면은 내신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생기부에서 퀄리티에서 이 아이의 그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던 아이들이 합격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공동체 행령을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1단계를 서류 평가한 다음에 바로 면접인데 올해 연세대 면접에선 변수가 있습니다. 면접 유형이 바뀌었죠. 어떻게 바뀌었죠? 재심은 기반인데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전에는 재심은 기반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좀 연세대가 좀 면접 역전율에서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가 논리적 사고력과 소통 능력인데 팩트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영과 아이들 재심문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들이 학업 역량은 뛰어나는데 이걸 논리적인 소통 능력은 부족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적인 소통 능력 한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해야 될 팩트를 기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이 부각되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미흡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재심은 면접에서도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 올해 논리적 사고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한다.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은 영어로 출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면접 평가 방법이 무엇이죠? 바로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죠. 현장 녹화 면접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.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저 항상 그랬거든요. 예전에 코로나 때 모든 대학교들이 뭘 했었죠? 영상 녹화를 하잖아요. 영상으로 화상으로 영상 녹화를 했다라는 말. 근데 그때 당시에 화상 영상 녹화, 그다음 현장에서 녹화하는 영상을 리허설과 연습을 안 했던 아이들은 정말 그 아이들이 면접 망쳤어요.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 영상 한번 실질적으로 촬영하고 그 모습을 여러분 직접 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 점 기억해 두세요.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학생 그다지 사진 찍자라고 얼굴 가리거나 막 그러다. 그런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여러분의 의견은 논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면서 설득력으로 발표하는 면접 영상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그래 대신 연세대, 물론 이제 좀 다른 대학교들도 이제 계속해서 추후 방송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뭐 한양 대표전자 한양대도 있죠. 근데 이제 오늘은 연세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재심은 면접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예측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꼭 연세대가 목표라면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